꺼질 듯 가물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서준은 책상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연말 실적 보고서 마감일이 코앞이었다.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여의도의 밤은 수많은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그 불빛은 어쩐지 차갑게만 느껴졌다. 커피로 카페인을 밀어넣은 지 벌써 서너 시간째.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습관처럼 터져나오는 한숨 뒤에는 공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멍하니 광고판을 응시하던 서준의 뇌리에 문득 몇 년 전의 일이 스쳤다. 직장 동료였던 김민규 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그는 침묵했다. 용기가 없었고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웠다. 그 비겁함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내 민지영과의 통화는 짧고 건조했다. 오늘도 늦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응, 거의 다 끝나가. 그는 거짓말을 했다. 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캄캄한 거실이 그를 맞았다. 지영은 이미 잠든 듯했고 서준은 조용히 딸 하늘이의 방으로 향했다. 새근새근 잠든 딸아이의 얼굴만이 이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아이에게 나는 과연 떳떳한 아빠일까? 답 없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밤샘 작업으로 눈은 토끼처럼 충혈되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지영이 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이라도 가보지. 서준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이거 하나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지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놓았다. 당신 건강부터 챙겨야 할 거 아니야. 하늘이 생각은 안 해? 가벼운 다툼은 늘 그렇듯 서준의 침묵으로 끝이 났다.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이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길 위에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아니,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박서준은 공중에 떠서 수술대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놀림, 그리고 절규하듯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그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어 아내를 만지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완전한 무력감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공포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덮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소리와 빛이 사라진 완전한 어둠 속에 그 혼자 남겨졌다. 공포는 이제 체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보였다. 희미했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은 듯한 빛이 띄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은 점점 커졌고 이내 서준의 온몸을 감쌌다. 눈을 뜨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실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맑고 향긋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애썼네 젊은이.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가게나. 서준은 그 목소리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녀 할머니라고 불러야 할까? 왠지 모를 익숙함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선녀 할머니는 서준을 데리고 끝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기억의 강물가로 이끌었다. 강물 위로 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한박 웃음을 터뜨리던 순간,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고백했던 첫사랑의 설렘, 밤새워 친구들과 나누었던 꿈 이야기들. 그런 빛나는 순간들이 강물 위로 반짝이며 흘러갔다. 하지만 곧이어 어두운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아 울던 친구의 얼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외면했던 동료의 절망 어린 눈빛.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얼룩으로 남아있던 김민규 씨의 부당 해고를 못 본 척 눈 감아버렸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그때 김민규 씨가 느꼈을 절망과 배신감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온몸으로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강가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한참을 울었을까. 선녀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다. 그 아픔 또한 너의 일부이니라. 그의 눈물이 잦아들자 강물 위에는 또 다른 풍경들이 떠올랐다. 길을 잃은 아이의 손을 잡아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던 일, 외로운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던 작은 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밤새워 동료의 일을 도와주었던 기억들. 그런 사소한 선행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온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 회고가 끝나자 선녀 할머니는 서준의 손을 잡고 고요한 정자로 그를 이끌었다. 정자에는 맑은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젊은이, 삶의 가치는 그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는 법이라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지. 그리고 기억하게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서준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아직 젊은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네. 자네에게는 아직 세상에 들려주지 못한 못다 부른 노래가 남아있는 듯하구나. 할머니의 말은 그가 현실로 돌아가야 함을 부드럽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딸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다. 눈앞에는 하늘이가 훌쩍 자라 자신의 손을 잡고 공원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따뜻한 미래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 짓던 아내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무치는 사랑이 가슴 저 밑에서부터 뜨겁게 차올랐다. 돌아가야 해. 하늘이 곁으로, 지영이 곁으로. 천상의 평화로움. 모든 고통이 사라진 이 빛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강한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나지막이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딸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빠.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아직 그가 해야 할 일들, 그가 나누어야 할 사랑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부짖었다. 아니야, 난 돌아갈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의 간절한 외침은 빛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그 순간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그를 휩쌌고 그는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빠르게 현실로 끌려 들어갔다. 멀어져가는 선녀 할머니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목소리와 함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떠졌다. 뿌연 시야 속으로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 지영의 눈물 어린 얼굴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옆에는 작은 손으로 연신 눈물을 셔내고 있는 딸 하늘이도 있었다. 여보, 하늘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한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서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하늘이는 서툰 발음으로 아빠, 아빠 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기적이었다. 몇 달 후 서준은 퇴원하여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했고 출근길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가로수의 푸르름과 하늘의 구름 모양에도 감사함을 느꼈다. 직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일에만 매몰되어 주변을 돌아보지 않던 예전과는 달리 동료들의 안부를 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가장 큰 변화는 불의를 보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창하게 저항하거나 싸우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에는 작은 목소리라도 자신의 의견을 냈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가 있으면 익명으로나마 도움을 주려 애썼다. 그는 과거 자신이 외면했던 김민규 씨를 수소문에 찾아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김민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서준 씨, 이제라도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서준은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주말이면 그는 딸 하늘이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아내 지영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하늘이가 비눗방울을 불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지영은 남편의 변화가 아직도 꿈만 같았다. 임사체험이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눈에 띄게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진 남편의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당신,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지영의 말에 서준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다. 깊은 밤, 서준은 홀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빛의 세계에서 보았던 수많은 별들과 선녀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깊은 감사함과 잔잔한 평온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떠벌리거나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날 얻었던 소중한 깨달음들을 하나씩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그가 부르지 못했던 노래의 한 소절이라고 믿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삶이란 저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빛을 내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여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이루는 것이리라. 서준은 이제 그 우주의 작은 한 점으로서 자신만의 노래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